오늘의 주인공 닉과 그의 여자친구 에바입니다. 에바는 닉에게 새로 나온 데이팅 앱을 깔아주며 에바가 논문을 쓸 거라며 닉에게 사용해보라고 합니다. È una nuova app e mi serve per la tesi. Dai, ti prego, prendilo come un gioco. 닉은 부모의 막대한 재산 상속을 거부한 채 배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첫 영화 촬영을 위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 호텔에 들어가게 되고 Non vedo l'ora. In camera trovi tutto quello che hai già ricevuto via email. Ok. Sceneggiatura, piano di lavorazione, numero di telefono, consigli e per qualsiasi cosa chiama me. Secondo me questa è la nostra suite migliore. 그녀의 이름은 오펠리아입니다. 닉의 객실 매니저 역할을 배정받게 됩니다. È un bel nome, Ophelia. Grazie. 저녁 식사 이후 수영을 하며 휴식을 취하게 되고 Eva, mi sta chiamando una certa Molly. 닉의 여자친구에게 전화 도중 여자친구가 깔아준 앱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별 관심 없던 닉은 안 받으려 했지만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전화를 받게 되고 깜짝 놀란 닉은 그대로 핸드폰을 수영장에 빠뜨려 버립니다. 닉은 계속 그 앱에서 여자들이 영상통화를 걸며 귀찮게 하자 계정을 비활성화하려 하는데 갑자기 마리아라는 여성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걸 본 닉은 잠시 접어두게 되고 다음날 운동을 하던 중 또 마리아에게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닉. 닉은 여자친구가 다른 계정으로 장난치는 줄 알고 여자친구를 떠보지만 여자친구는 모르는 듯합니다. Niente dai, ti prendo in giro. 마리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앱으로 노래를 보냅니다. 그 노래 또한 닉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고 닉은 점차 마리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준 마리아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Mi piacerebbe se fossi con me, potremmo non far nulla insieme. Mi sembra di conoscerti da sempre, Maria. 닉의 여자친구가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로마를 온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닉의 부모님과 동생이 살고 있는 별장입니다. 부모님이 자리를 비워서 동생을 보러 별장에 오게 됩니다. Anche tu tantissimo. Mi sembra 그렇게 다음날 그녀가 닉의 별장에 오게 되고 Ti pare che 18 ore fa parlavo con la prof di Big Data ed emozioni e ora stiamo insieme? 닉은 마리아와 여전히 연락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앱을 지웠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Beh, anche io.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닉. L'ho scoperto appena sei partito, non volevo dirtelo al telefono. 여자친구와 식사 도중 마리아에게 전화가 오게 되고 닉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시전합니다. Perché dici bugie? Non stiamo facendo niente di male. 닉이 호텔을 비운 사이 객실 매니저인 오펠리아가 방에 들어와 닉의 노트북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방 청소를 도와주는 여성에게 더 이상 그 방은 들어가지 말라며 자기가 직접 맡겠다고 통보합니다. Ma com'è possibile? Io controllo sempre tutto. Eppure è successo. Sono desolata, non succederà più. Ma guarda, da questo momento in poi mi occuperò io personalmente di Melfi. 마리아가 닉에게 자기의 성관계 영상을 앱으로 보내줍니다. 어두워서 마리아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해변에 나와 혼자 몰래 보며 그녀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닉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게 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닉은 마리아에게 만나자고 하지만 마리아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합니다. Potrebbe essere domani, tra un'ora, o forse mai. 닉이 영화 촬영 뒤 호텔에 돌아오게 되고 갑자기 마리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Bentornato.
Mi segui? Se non vuoi essere seguito, disattiva la geolocalizzazione. Dai, allora dammi una 그렇게 둘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게 되고 Ti va di giocare con me? Domani o mai più. 하지만 닉은 다음날 촬영이 잡혀 있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아프다고 감독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그녀를 만날 준비를 하게 No, 됩니다. veramente me ne basta uno. Si riposi. Arrivederci. 닉의 여자친구가 그에게 뭐 하냐고 물어보지만 닉은 영화 촬영이 있다며 거짓말치고 마리아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Senti, ma come facciamo a riconoscerci? 하지만 마리아를 만나러 가는 도중 여자친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닉은 마리아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게 되고 Eri un bambino e l'aereo era 닉에 대해 piccolissimo. 너무나도 잘 La 알고 notte 있는 È 마리아. iniziata allora la tua paura dell'altezza, sì o no? Sai sempre tutto. 또 다른 장소로 마리아를 만나러 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해 공허함에 빠지고 Ma tu sei 맙니다. arrivato tardi. 그렇게 호텔방에 돌아왔는데 닉의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고 Ti stavo aspettando. Aspetta, 거짓말까지 해가며 바뀌어가는 닉을 여자친구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Perché non mi chiedi di aspettarti qui? Ma sì, sì, aspettami qui. Non era così che l'avevo immaginata. 다음 날이 되고 여자친구인 에바는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Guarda che carini questi vestiti. 하지만 닉은 여자친구보다 자신을 더 이해하는 마리아에게 끌려 있었고 그 사이에 오묘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닉의 동생의 생일 파티 자리에서 갑자기 마리아에게 메시지가 오게 되고 마리아가 케이크 사진을 보내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닉은 여자친구를 의심해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니었고 닉은 점점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닉은 여자친구와 동생과 함께 방탈출 게임을 하게 되고 Forse qui Eva, guarda! Dov'è? Qui? Sì. No, qua non c'è nessun indizio. Oh mio Dio! 그러던 도중 갑자기 닉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Che succede? Aiuto! Ti prego! Aiuto! 병원에 나와 마리아의 전화를 받게 되고 마리아는 닉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닉은 점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Basta. La tua vita nel peccato. 닉은 자신의 핸드폰이 해킹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친구를 호텔로 불러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보지만 여자친구는 닉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였고 결국 닉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Neanche tu sai chi sei. 그렇게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방으로 의문의 쪽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Vediamoci qui stasera. Sapevo che saresti venuto. 그곳에는 객실 매니저인 오펠리아가 있었고 오펠리아는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Io non sono Maria. 오펠리아는 닉과 비슷한 점도 많고 자기의 힘든 것을 자기와 비슷한 닉에게 털어놓기 위해 닉을 이곳으로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Ho lasciato la mia casa, la mia famiglia. Ed è stato come nascere di nuovo. Perché hai rinunciato a quello che potevi essere. Credevo fosse giusto riuscire da solo. E allora non devi avere paura. 그렇게 오펠리아와 헤어지게 되고 마리아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닉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Un'identità digitale. Mi hanno creato a 20 anni, 18 anni fa, con le tue immagini, i tuoi desideri, per darti sempre quello che vuoi, anche l'amore.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닉은 허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Ero sempre io. 6개월이 지나고 닉의 여자친구였던 에바는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게 되고 그렇게 닉은 다시 한번 데이팅 앱을 키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Ti ricordi di me?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9년도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더 앱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느낀 건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은유적인 표현과 장면들이 많아서 영화를 보고 난 뒤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에서 돌려보기를 수차례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편집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